여기서 y는 x 플러스 3 말고 이렇게 한번 해요. 직선의 방정식에도 평행이동이 나오는데 기울기가 있고요. 좌표가 있으면요. 이걸 지난 좌표래? 그럼 너네가 어떻게 하냐면 y는 2x 플러스 b를 쓰는 거는 옛날 거고요. 얘를 쓰지 않고요. 얘가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개념을 꼭 인지하셔야 돼. 알겠지? 무조건 요걸 쓰셔야 되고요. 해설지에도 이렇게 써요. 저는 옛날에 이거 싫어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문자가 나오면 못 푸니까 자 어떻게 쓰냐 2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야 돼? x-1 쓰고요. 여기 옆에다가 플러스 3을 쓰셔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 x축을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1만큼 평행이동해서 부호가 바뀐 거야. 원래는 뭐가 바뀌냐면 y도 부호가 바뀌어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바뀌냐면 y 자리에 부호가 바뀌는 거라서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가 어차피 이항할 거니까 어떻게 돼? y는 플러스가 붙는 거고 x는 뭐가 붙은 거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 개념은 무조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어차피 평행이동은 계속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알겠지? 요거 괜찮아요? 너도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하는 거야. 이해됐어? 어떤 경우냐면 기울기를 알았어. 근데 그 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평행이동이 들어간 거야. 기울기를 알았어. 그 점을 지나 평행이동이야.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원의 방정식 할 때 뜬금없이 직선의 방정식 왜 나오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이 나중에 연관됩니다. 같이 나와요. 알겠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3번 보시면 66페이지 3번에 뭐라고 나와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나와있지? 요건 뭐냐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3번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외우실 필요가 없고 너네 뭐만 외우면 돼? 평행이동이 이렇게 된다. 요거 직선의 방정식 평행이동이 이렇게 된다. 요 정도만 외우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풀까? 3번은 어떻게 푸냐면 완전제곱식 당연히 묶어주는 형태가 나와야 되겠지. 완전제곱식 묶어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너네가 이걸 딱 봤을 때 뭐라고 느끼셔야 되냐면 3번의 형태거든요. 지금 66페이지. 이 형태는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뭐야? 딱 봐도 x제곱과 y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특이한 형태잖아. 뭐야? 아 이걸 보고선 x제곱과 y제곱이 있으니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무조건 동일하게 나와. 알겠지? x제곱이랑 y제곱이 계속 동일하게 나온다. 모르셔도 돼. 제곱만 나오면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어떻게 묶으셔야 돼요? 각각의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반 나누고 제곱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돼. 반 나누고 제곱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돼. 자, 1을 더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1씩 더했으니까 1씩 빼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니? 자,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결국 이걸 뭐 해주면 돼? 완전제곱식 묶어주기만 하면 사실 끝인 거지, 그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럼 결국 정리하자면 평행이동을 제외하고 원의 방정식은 어떤 꼴이나 x제곱과 y제곱 둘 다 나오면 된다. 뒤에 있는 형태는 어때? 무조건 반지름의 제곱 형태로 나오게 된다. 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는 안 어려워요, 앞에는. 자, 그러면 67페이지 한번 볼게요. 67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x축에 접하는 원과 y축에 접하는 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올 거야.
그럼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접한다라는 표현 들어있거든요. 외우지 말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요거는 많이 나와요. 이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문화학교도 있잖아. 이거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면 기본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접한다는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옆에다가 좌표축에 접한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림 그리기라고 좀 적어보세요. 그림 그리기. 여기 3번, 4번 있죠? 여기 옆에다가 여기 그림, 화살표 치고 그림 그리기라고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림 그리는 이유가 요거를 외우시면 못 푸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외우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X축이 어디야? X축? X축이 괄호예요. 여기에요. 여기. X축 제가 뭐라고 했죠? Y가 얼마일 때? 0일 때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요건 뭐예요? Y축이에요. X가 얼마일 때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X는 0일 때입니다. X축에 접한다는 얘기가 뭐야? 원이 생겼는데 어떤 원이야? 요런 원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항상 원의 문제를 보실 때는 원의 중심부터 반지름 거리까지가 되게 중요해. 알겠지? 왜 중요하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까지라는 거는 일정한 거거든요. 알겠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한번 좀 복습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자, 봐봐. 접하는 선분들 있지? 옆에다가 적으셔도 돼요. 모르겠으면. 자, 잘 봐. 3학년 2학기 때 한 거야. 접하면 무조건 뭐야? 수직이야. 그리고 또 뭐냐면 현 같은 거 있지? 현이 뭐야? 원의 안에서 선분을 긋는 게 현이야. 점과 점 사이에. 여기도 반지름에서 그으면 뭐가 돼요? 수직 이등분이 돼요. 무조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무슨 형식 때문에?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여기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항상 반지름을 그려야 된다고 했어. 반지름. 어디서부터?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려야지 당연히 반지름이겠지? 그림 뭐가 생겨요? 지금 이렇게 생기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깁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뭐죠? 수직으로 내리면 뭐가 돼요? 무조건 이등분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왜?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의 거리는 항상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 당연히 삼각형이 여기 안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다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까먹었을 거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변의 길이가 같고 각도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내가 내리면 무조건 이등분 돼요. 요게 특징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뭐 있냐면요. 접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조건 접해져요. 무조건 접해지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접해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한 개만 더 그릴게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여기 그리지 마세요. 자, 여기 접한다는 거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거든. 접한다는 뜻이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좀 사기적인 게, 야, 반지름은 되게 많잖아. 지름도 되게 많잖아. 이렇게 많이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얘랑 평행한 선분은 어쨌든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가 있어요. 평행한 선분을 그리게 되면 이거 지우고, 자, 평행한 선분을 그릴 수 있다. 그럼 평행한 선분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최대 거리가 됩니다. 왜요? 반지름이 최대 거리가 되겠지? 높이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대 거리가 당연히 되겠지. 근데 그거 말고 높이의 최대 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높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평행하게 만들었으니까 높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외우라고 좀 이해가 되면 외우기 쉽잖아.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방금 한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한다라는 거는 어디서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을 그리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수직이 나와요. 수직. 알겠지? 원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 수직이 나와. 수직.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게. 어떤 게 있냐면 외부의 점에서 내가 접하는 선분들 이렇게 그리고 싶어. 한 점에서 딱 만나게끔 그리고 싶어. 이렇게 딱 만나게끔. 여기 말고 그럼 여기겠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여기도 수직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가운데 선분을 그어주게 되면 무조건 얘네들이 뭐야? 합동이 돼요. 왜 합동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각이 2등분 됩니다. 무조건. 왜 각이 무조건 2등분 될까? 왜 합동일까? 합동처럼 생겨서 그러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왜 그러지? 여러분 다 했던 거예요. 무슨 성질이야? 각의 2등분선 성질이야. 각의 2등분선 성질이란 게 뭐냐면 자 봐봐. 각의 2등분선 성질은 뭐냐?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 건데 각이 2등분 되면 수직으로 어떤 그 각이 2등분 된 이 선 있잖아. 이 선을 무조건 어떤 점을 잡아서 양 변에다 수직으로 내리면 이 변이 같아. 약간 가오리 모양 마냥. 왜? RH 뭐 합동 기억나세요? RH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지, 그치? 뭔진 모르지만 기억나면 RHA나 RHS로 합동이 생겨요. RHS라는 게 뭐냐면 직각, 빗변, 선분이에요. 자, 직각, 빗변 공유하고 있고요. 서로 직각이죠. 선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합동이라서 이등변이 되는 거야. 이거를 왜 알아둬야 되냐면 이렇게 알아줘야지 너네가 이해가 빠르고 암기도 빨라져요. 알겠죠? 이해가 되셔야 돼. RHS 합동이 왜 나오는지 아셔야 돼. 자, 그래서 각의 2등분수 성질할 때 여기를 일단 그어주는 게 그럼 중요하겠지,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것쯤은 좀 알아두시면 조금 좋다. 이해되셨나요? 요것도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요것보다도 우린 뭘 적어놔야 돼? 요거는 적어놔야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요 모양새는 적어놔야 되겠지, 그치? 접하면 무조건 수직이라는 거.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모르면 여기를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해가 되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게 되게 저는 쉬워가지고 휙휙 설명했는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성질입니다.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원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내대각 막 이런 것도 암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원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요런 개념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당연히 안 나는 거지. 왜냐면 기본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 가 되는 거야. 어려운 문제에서는 다 기본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 엄청 어렵지 않는 이상 그럼 다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개념만 아셔도 한 50% 정도는 풀지 않을까. 원을 방정식으로 구하는데 멋있다. 적어보셨나요? 자, 그럼 여기 할게요. 좌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 자, 접하는 거죠. X축에 접한대. 그럼 너네가 그림 그리기라고 제가 아까 쓰라고 했잖아요. 그림 왜 그리냐? 암기하면 헷갈려. 나도 헷갈려. 알겠지? 자, X축에 접한다는 건 요 모양새야. 너네가 X축이 어디 있겠어? 그럼 여기 있겠지. 뭐 내 맘대로 이렇게 그리고 싶고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모양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모양 그렸어. 자, 그럼 어디랑 똑같아? 여기랑 뭐랑 똑같아? 반지를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 무조건 내려주셔야 되겠죠? 얘가 뭐가 돼요?
수직이 됩니다. 무조건 수직이 돼요. 그림상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잘 보세요. 이 반지름의 길이랑 원의 중심에서 뭐가 같은 거야, 얘들아? 원의 중심에서 y 값이 같은 거야. 자, 여기 한번 해볼게. 자, 좌표가 예를 들어서 3,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원의 중심이 3,1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써야 되지? 원의 중심이 3,1이면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부호를 바꿔서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무조건 부호 바꿔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괄호 안에다가. 근데 r 제곱을 지금 모르잖아. r 제곱이 사실 뭐랑 같아, 얘들아? 뭐랑 같을까 지금? 이 반지름이 지금 어디 값과 같아요? x 값과 같습니까? 아니요. y 값과 같겠죠. y 값이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어디야? y 값에다가 반지름을 제곱해 주시면 돼요.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알겠죠? y축에 접하는 원도 볼게요. 자, 한 개만 더 해볼게. y축에 접한다는 건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위로 그렸어요. 그냥 옆에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y축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너네 딱 그림을 보자마자 y축에 접한다? 그림 그려. 이상하게 그려 상관없어. 이렇게만 그려도 상관없어. 대충 그려. 그러면 대충 그려도 뭐가 돼? 자, 원의 중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5라고 표시하게 된다면 원의 중심은 x-1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어떤 값이랑 반지름이랑 같지? 반지름이 어떤 값이랑 같지? y 값이랑 같나요? 아니요, x 값이랑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좌우는 무조건 x 값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밑에 나와 있는 거 똑같은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요것도 그림 그리는 거야, 사실. 알겠지? 그림 그리는 건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자, 봐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1/4분면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4분면이 나와. 1/4분면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대. 그러면 동시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그려봤을 때 둘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수직이 된다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다 뭐랑 같아요? x랑 y의 좌표랑 같습니다. 맞나요? 왜냐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x 좌표랑 같고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y 좌표랑 같겠지,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항상 나와. 예를 들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얼마다? 2의 제곱이다. 간단하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괜찮나요? 괜찮네? 괜찮네? 좋아, 괜찮니?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서 3/4분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3/4분면. 3/4분면이 동시에 접한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대. 그럼 너네들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시면 돼. 대충 그려, 이렇게. 대충. 그러면 잘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어때? 지금 x축, y축이 서로 같은 거야. x값에 요거랑 y값에 요거랑 서로 같은 거야. 근데 잘 들어봐. 반지름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있니? 반지름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좌표는 얼마야? 여기가 r만큼 되어 있고, 좀 크게 그릴게. 여기가 얼마야? r만큼 되어 있고 여기가 r만큼 되어 있는데 얘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x값이 여기 뭐야? x값이야 y값이야 얘들아? 높낮이니까 위아래는 다 뭐야? y값이에요. y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원의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r이에요. 누가? y값이. x값도 어때요? 좌우잖아.
x값은 좌우고 얘들아 y값은 높낮이야. 위 아래야. 그럼 x값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r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뭐야?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어떻게 했죠? 지금 원의 중심만을 보고 어떻게 한 거야? 좌표를 알아낸 거야. 반지름의 길이만 보고 사분면만 체크했을 뿐인데 원의 중심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왜? 접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쓸 때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어딜 지난데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돼. 요런 문제니까 조금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그래서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하실 때. 자, 그러면 요 정도가 이제 개념 설명이고요. 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방금 한 거부터 먼저 보면 좋겠죠? 73페이지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73페이지.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네, 그치?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아니, 74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더라. 미안, 소리. 74페이지. 74페이지 보게 되면 그림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 풀이에 있는 원은 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점 2,4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모두 구하시오.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별표 한 개만 칠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요. 2,4를 지난대.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다가 너네가 뭘 찾냐면 2,4를 지나고 여기다가 밑줄 한번 줄게. 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 플러스 어디에 있을까? 자, 잘 생각해봐. x축, y축에 지나는 거 어디냐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지날 수 있는 게 사분면으로 지날 수가 있어요. 접하는 거니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엄청 큰 원이 이렇게 접하나 이렇게 큰 원이 접하는 거랑 어때? 어차피 똑같아. 사분면에 보는 거야. 사분면. 엄청 큰 원이 2,4를 지난다고 했으면 이렇게 지날 수가 있을까? 가운데 이렇게 지날 수가 있을까? 지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앞에 전제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어?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원은 우리가 무슨 방정식인지 몰라. 얘는 x축, y축 접해 있어요? 이 원은 접해 있지 않겠지. 결국 뭐 보는 거야? 대입뿐만 아니라 사분면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요런 애들은 사분면까지 확인해 줘. 사분면. 지나는 사분면이라는 거야. 몇 사분면 지날까? 2,4는 몇 사분면이야? 여기? 생각해 2,4는 어디야? 여기니까 1사분면이겠죠, 그쵸? 1사분면을 지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분면이니까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얘는 1사분면을 지나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좌표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까지? 대입까지. 그러면 해볼게. 자, 1사분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1사분면이라는 거 안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해줘야 돼?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이 x좌표가 될 거고요. 여기도 y좌표가 될 거예요. 높낮이 y라고 했고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x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 돼? r,r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r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r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야. r을 모르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왜? 사분면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 대입이라는 게 뭐야? 여기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지. 뭘 대입하는 거야? 2,4를 지난 다음에
이 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원 위에 2,4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지난다라는 건 다 뭐예요? 지난다는 얘기는 다 대입이에요. 2,4를 대입해 주시면 돼. 이렇게 나올 거고요. 빠르게 정리하게 되면 한번 볼까? 제가 정리 다 그냥 정리 쓸게. 네, 그냥 계산할게요. 좀 빨리 할게. 소거됩니다. 맞죠? 소거되면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이라는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인수 분해해서 풀 수가 있어. r은 얼마 나와? 10이랑 2가 나오게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r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r은 음수가 되면 안 돼. 반지름이 음수인 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 다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요 r이 2였으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 이런 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뭐야? 자, 이렇게 생긴 원이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서 지금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뭘 했어? 좌표를 보고 사분면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야. 사분면까지 체크를 못 해주면 식을 아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식을 못 쓴다. 그럼 당연히 대입도 돼? 안 돼? 대입도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164번 한번 볼게요. 164번 같이 할 거야.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 먼저 쓰시고 그 다음 같이 할 거야.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 두 개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근데 문제를 기억하셨으면 무조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지. 근데 그 생각 안 들어도 상관없어. 자, 첫 번째 뭐부터 한다고 했지? 이런 문제는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1 요거 지나고 대입할 생각 해야 되겠죠? 지난다는 거 대입해야 돼. 자, 그 다음 뭐 하기로 했지? 기억 한번 해봐. 뭐 하기로 했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2,1에 뭘 찾아야 돼? 사분면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몇 사분면일까? 마이너스 2,1 모르면 그려. 마이너스 2가 x에 여기 있을 거고 1이 한 이 정도 있으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인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원의 중심이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여기 지나는 원이야, 지나는 원.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2사분면이라는 걸 확인했으면 한 번 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줄 때 아예 통째로 그냥 마이너스 2,1이 한 이 정도쯤에 있어? 그럼 얘 무시하고 원을 하나 그냥 그려주시면 돼. 자, 엄청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2사분면에 있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렇게 그렸을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의 방정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줘야겠죠? 원의 방정식 한번 써보세요. 뭘로 나와? R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중요한 거 뭐라고? 원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들아. 원의 중심이 어떻게 있어? 반지름과 똑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 지금 바로 지금 일단 써봐.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자신감만 있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 아니 좀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 아니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렸어요.
할 수 있어? 그치. 이거 잘하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위에 보고 쓰시면 안 돼요. 그 위에 키포인트 보고 쓰시는 거 아니죠? 보고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보니까 된 거 같고 이것만 보고 이거 외우시면 안 돼. 이거 보는 거야. 자, 봐봐 여기가 어떻게 돼? 반지름이니까 여기 볼 거야. 여기 다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어디야? 여기. 반지름 x가 음수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왼쪽이니까 음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쓰게 되면 너네가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쓰면 돼. 원의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r, r이라고 쓰시면 돼요. 쓸 때 헷갈리면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이렇게 쓰시고요. 왜? 이사분면이니까 x가 뭐야? 음수야. y는 뭐야? 양수야.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 거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부호 반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얼마다? r의 제곱이다. 여기까지만 맞았으면 반 이상 온 거지. 50% 이상 푼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는 거는 마이너스 2,1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원인 거죠? 여기 원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야. 이게 반지름 길이가 아니야,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평행이동이 아니니까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1 마이너스 r의 제곱입니다. 당연히 이거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 r-2랑 똑같죠? r-2랑 똑같고요. 전개해 주시면 어떻게 되지? 전개하는 것까지는 쓸 필요 없겠죠? 요거는 쓰지 마세요. 사라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요거만 쓰셔도 되겠죠? 전개하시면. 자, R은 얼마예요? 그러면 1과 5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1과 5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작은 원이 하나 있을 거고요, 큰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뭘 물어봤니?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 어려워하신 이유가 이거야. 앞에 했던 직선의 방정식, 좌표 평면, 거리, 내분점, 외분점 다 나와요. 자, 뭐 해줬어? 이 두 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두 원 뭐? 중심 사이의 거리야. 잠시만요.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좌표가 내가 써놨잖아. 써놨으니까 뭐 해주면 돼? 플러스네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중심사의 거리니까 사실 좌표만 쓰셔도 돼.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5,5이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요? 빼고 제곱하고 빼고 제곱하고. 기억나시죠? 중심사의 거리 어떻게 해? 얘에서 빼. 얼마야? 4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의 제곱이에요. 둘이 더한다면 뭐 쓰시면 돼? 루트 쓰시면 돼. 답 얼마야? 4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진 말고요.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어제 공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앞에, 자, 그럼 다시 69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게. 69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난데, 얘들아 잘 봐. 다시 앞에로 넘어와서 69페이지를 보시면 필수 1번 보이시죠? 이런 필수 1번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왜? 야,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점 1,6을 지난데 뭐 해줘야 돼? 얘랑 똑같아. 원의 방정식 써주고 뭐 해주시면 돼요?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원의 방정식 써주시면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라는 거 뭐야?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반지름을 몰라. 여긴 반지름 어떻게 알았지? 이거 왜 똑같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특이한 케이스고요. 얘는 원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1,1고 지난다니까 뭐 해주면 돼? 대입만 해주면 그냥 끝인 거야. 어렵지 않죠? 153번도 한번 해볼게요. 153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153번 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